2위와 5위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미국의 다시 트럼프 시대가 열린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미국이 다른 차원의 개입, 그러니까 조기 종전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니까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있는 와중에 지난 주말 밤에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러시아가 받았습니다. 관련 저희가 SNS를 통해서 찾아본 모스크바 일대가 러시아 모스크바 일대가 저렇게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불길도 잡히고요. 이게 아마 34대, 무인기 34대가 수도인 모스크바를 겨냥했다고 하는 SNS를 통해서 알려진 저런 영상들. 민가도 있을 테고요. 실제로 저렇게 육안으로 무인기가 러시아의 모스크바 수도 인근을 저렇게 휘젓고 다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김무배 보좌관님, 예. 글쎄요. 지금 푸틴과 트럼프 당선인의 여러 전화 통화도 있었고 트럼프 당선인이 조기 종전까지 언급하는 이 마당에 실제로 34대가 수도를 향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에서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다급함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집권을 시작하게 된다면 24시간 안으로 분명히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공언을 한 만큼 물론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24시간 안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단기간 안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가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런 전쟁의 판도를 미국이 개입하기 이전에 최대한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깔려 있을 거로 보이고요. 예. 더군다나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휴전 조건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예.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그 점령지를 그대로 두고 그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반환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여기다가 더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까지도 약 20년, 30년까지 유예시키는 조건 하에서 종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히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도 상당히 불리해지고요. 또 전후에 우크라이나의 안보적인 상황에도 상당히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쟁의 이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기 이전에 최대한 전쟁 상황을 본인이 유리한 어떤 판도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공격도 감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1월 20일까지 한 2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 2개월이 가장 치열한 격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몇 가지 아까 애초에 민가가 나왔던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는 그림이 나왔던 건 우크라이나가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했던 영상이고요. 지금 연이어서 나오는 이런 영상들은 반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공격했지만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러시아의 드론을 요격하는 모습 지금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현정 의원, 여기 보면 아예 지금 드론 대 드론, 최대 규모의 드론전이 붙었는데 이건 러시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가 34대 무인기가 모스크바를 겨냥했지만 32대를 본인들이 요격해서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러시아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 당선 이후에 아마 우리도 보면 6.25 때 휴전 협정을 실제로 협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예. 서로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전쟁이 치열한데 아마 이번에 모스크바를 공격한 것은 그만큼 수도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타격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나토 같은 경우는 이 장거리 미사일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드론으로서 이제 공격하는 거. 얼마 전에 아마 저희 탑10에 소개한 것 같은데요. 1,500km 달려가서 드론이 함정을 갖다가 때리는 그 장면을 아마 봤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모스크바에 이 공격은 있었습니다. 예. 근데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면 모스크바에 상당한 피해를 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이 드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마 이 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전부 다 아마 이 러시아가 막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수도가 사실상 공격당한 거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를 뭐 했다라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확히 어떤 피해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양국 간에 지금 이제 마지막 어떤 종전을 향한 어떤 이 힘겨루기 그다음에 총력전 뭐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공개된 영상들이 바로 모스크바, 그러니까 러시아의 심장부, 민가였지만 사실 저 무인기가
푸틴 대통령에는 크렘린궁을 지나지 말라는 법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러시아의 심장부를 겨눈 우크라이나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 저렇게 몇 개 민가가 이제 불타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마지막 트럼프 당선인의 조기 종전 주장을 앞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좀 최대치로 맞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기 종전 말씀드렸는 게 본격적으로 트럼프식 외교,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외교전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뒤늦게 알려진 얘기인데 그 당선인 축하 전화 때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하지 말라. 아예 트럼프 당선인이 대놓고 푸틴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확정이 되면 될수록 전쟁을 끝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예전부터 좀 더 친한 사이, 바이든 푸틴보다는요 트럼프 푸틴이 훨씬 더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말이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유럽의 대규모의 미군 군사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지렛대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확산시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이제 모스크바 공개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두고 봐야 돼요. 다만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종전을 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점령한 땅에서 휴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막판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25 전쟁, 한국정전 말미와 비슷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지전은 더 강화될 텐데 그걸 좀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여기 보시는 그대로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더 확대하지 말라. 이에 대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반응은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푸틴 대통령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Стремлению восстановить отношения с Россией,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завершению украинского кризиса. Unacceptable for Ukraine and unacceptable for all Europe. And what's next? Should Europe seek the favor of Kim Jong-un in hopes that he too will leave Europe in peace? No.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일 호소도 있습니다만 일단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다. 김부겸 보좌관님. 언제 전쟁이 정말 끝날지 모른다면 아예 러시아는 이곳 최전선인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위해서 북한군을 포함해서 5만 명을 집결시켰다. 야간 훈련도 시작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전쟁을 끝나는 시점이 약 2개월 뒤, 뭐 길게 보면 4개월 뒤라고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땅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라든가 이런 지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에게 점령당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 저 쿠르스크거든요. 저 쿠르스크를 그 전쟁이 끝나기 전에 되찾지 못한다면은 이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라든가 또 러시아 내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쿠르스크를 되찾아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러시아의 정예 병력들과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체 병력이 지금 쿠르스크에 집결을 해서 아마 일주일, 아마 열흘 안으로 이제 본격적인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맞서서 또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도 저 쿠르스크를 잃게 된다면 향후 또 영토 협정에서 지금 러시아한테 잃어버린 영토가 약 20%, 5분의 1에 해당하는 영토를 지금 점령당했는데 그 영토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저 쿠르스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가장 큰 격전지는 아마 쿠르스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들이 드론전, 그러니까 각기 약간의 잽을 날리는 듯한 서로의 전지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5만 명 병력 소집해서 최근에 북한군이 몇십 명 사상했다, 전사자 발생했다 이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아예 전면전을 러시아와 북한이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24시간 내 종전을 언급해 왔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If I were president, this would have never happened. And within 24 hours, that war will be settled. It'll be over. And every time that Zelensky comes to this country, he walks away with $60 billion. He's the greatest salesman ever. 이현정 의원님. 네. 미국이 알려지기로는 대략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한 80조 정도를 쏟아부어서 우크라이나를 도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 측 휴전안은 뭐냐면 이 1200km 가까운 비무장지대 하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꽤 익숙한데 영토를 여기서 딱 쪼개고 비무장지대 미국이 아니라 유럽들이 나토들이 너네들이 알아서 감시해라. 이게 트럼프 당선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트럼프 측의 어떤 책사들에게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종전안을 보면 이제 그런 안들이 지금 줄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 예. 대통령이 물론 뭐 하나의 정치적인 용어였죠. 24시간 안에 종전하겠다는 건 어떻게 24시간 종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뭔가 전쟁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우선권을 일단 러시아한테 주고 대신 우크라이나에게는 이 안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예. 즉 안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밀릴 경우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옆에 있는 폴란드가 있거든요. 폴란드는 나토입니다. 즉 나토가 이 침공 받게 되고 나토 전체가 지금 대응해야 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트럼프 측에서 나오는 안은 일단 이 전체 1200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나토군이 여기서 어떤 뭔가 경비를 서고 뭔가 대응을 하는 이런 차원으로 바뀌고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도 함부로 공격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 군사 장비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원해 주겠다. 예. 근데 인력이나 병력은 기본적으로 나토군이 여기서 이제 진주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라. 단 러시아에게도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게 바로 나토 가입입니다. 예. EU 가입과 더불어서 나토 가입을 해야지만이 집단 안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어떤 저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나토 같은 데라는 집단 안보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도 뭔가 안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안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다가 지금 트럼프 측에 지금 뭐 장남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제 공격하고 이런 하고 있다 보니 아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종전에 맞춰서 예. 조금이라도 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대규모적인 공격들을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비무장지대나 뭐 휴전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저희한테 좀 익숙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러시아 점령도 있고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우리도 예를 들어 일부 영토를 뺏겼어요. 근데 남의 나라 좀 강대국이 와서 여기서 끊어라. 여기서 전쟁 멈춰라. 조기 종전을 압박하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리 나토 가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영토 다 뺏겼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지 이런 건 의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전쟁에 대한 피로감들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체가 지금 전쟁에 꽤 오랫동안 했고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젤렌스키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미국 측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 아마 전쟁을 이끌어가기 더 어렵고 아마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금 영토 뺏긴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뺏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면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있는 땅만 이제 그 양보를 하고 나머지는 일단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쿠르스크를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이걸 하나의 협상용으로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요.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크림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이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지역으로 내려와야지만이 이제 나머지 유럽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아마 그런 어떤 러시아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미국이 현실적인 어떤 중재안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성향상 한다면 한다라는 인물로 그동안에 대통령 시절에 한번 봐왔었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최근에 실세로 떠오른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예 젤렌스키 대통령 조롱하면서 용돈 잃기까지 38일 남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왼쪽 화면에 저희가 잠깐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SNS 글을 올렸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얼굴 밑에 지금 돈이 떨어지잖아요. 지폐가. 저걸로 조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용돈 잃기까지 38일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 38일이 뭘 의미하냐면요. 예. 선거인단들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표를 행사하는 날이에요. 12월 17일. 그날이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는 겁니다. 예. 물론 이미 확정은 돼 있지만 선거인단들이 공식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날 되면 즉 공식적으로 당선이 확정되면 그날부로 바로 이제 지원을 끊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뭐라고 그랬냐면 젤렌스키가 와서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미국 와서 돈만 받아간다 이러면서 중단하겠다고 몇 차례 공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중단은 바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러시아와 잘 지냈던 사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손에 쥐고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일정 부분 젤렌스키를 압박을 해서 전쟁을 끝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용턴 읽기까지 38 남았다. 참 실세의 이 한마디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되게 대단히 분수령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